메이커 주제는요, 코스피 9천 돌파의 명암, 반도체 흡성대법이라고 뽑았습니다. 코스피가 9천 또 9,300포인트를 돌파했다고 하는데 그 상승을 온전히 즐기시는 분은 몇 없으실 듯합니다. 마치 흡성대법을 사용한 것처럼 이 돈을 빨아들이는 반도체 위주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오늘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 최근 SNS에서 밈으로 돌고 있는 주식 밈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은요, 최태원 회장이 아련하게 좀 앉아 있고요. 자서전 같은 이미지인데요. 제목을 보게 되면 지금 하이닉스 없는 자 모두 유죄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하이닉스를 갖고 있지 않은 주식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포모 현상을 극심하게 겪고 있는 걸 표현하고 있는 풍자한 짤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이먼 민스키 모델을 좀 차용한 하이닉스키 모델인데요. 이 하이닉스키 모델은요, 버블에 대한 사람의 심리, 그 구조를 좀 도식화한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보통 우리가 어떠한 상승의 논리를 갖고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하게 됐는데, 이 버블 상태에서는 우선 오르고 그 다음에 상승의 이유를 찾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SK 하이닉스의 상승이 그것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실적의 앞에 차트를 분석하지 말고 일단 매수해라. 이러한 지금 이미지들이 시장에서 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상대적으로 하이닉스에게만 주목받고 있는 이 시장의 분위기를 좀 풍자하는 형태의 밈들이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건데, 하이닉스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소외감을 조금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좀 우픈 현상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숫자로 보시게 되면 훨씬 더 정말 대형주의 쏠림 현상이 크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올해 3월 말 지금 시가총액 4사의 기업들의 시가총액의 파이를 보게 되면요. 40%를 밑도는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4개 종목은 우선주를 제외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SK와 삼성전기를 뜻하는데요. 그런데 4월과 5월 그리고 이달 들어서 지속적으로 이 시총의 비중이 점점 더 커졌고요. 결국은 현재 4개사가 갖고 있는 전체 코스피의 시가총액 비중이 거의 60%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개사의 종목의 움직임에 따라서 코스피의 분위기가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게 확인되고 있죠. 특히나 코스피 투자자별 순매매 동향을 보게 된다면요. 이달 들어서도 외국인은 20조가량을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과 개인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무려 개인이 16조가량의 순매수를 기록했는데, 이 개인이 매수를 한 대부분의 종목들을 보니까요. 레버리지 ETF를 무려 8조가량 매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나오고 나서 현재 시가총액이 15조가량인데 거기서 8조가량을 개인의 비중이 지금 선택되어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지금 개인들이 반도체 투톱 그리고 레버리지 ETF를 강하게 사들이고 있고, 이게 결국에는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개인들도 이렇게 반도체를 살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의 분위기가 좀 지속적으로 SK 하이닉스를 사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시장 수익률에서 뒤처지는 듯한 기분이 들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한번 타보겠다라는 심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듯합니다. 다음 장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하반기에도 삼전과 하이닉스의 상승이 이어질까요? 우선 주요 증권가들의 센터장의 이야기들을 보니까요. 당분간은 반도체 기업들의 또 집중적인 랠리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증권사의 올해 코스피 지수의 전망을 보게 된다면요. 지금 11개의 센터장 중에 9명이 코스피가 만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가장 높게 잡은 증권사가 대신증권과 메리츠증권 11,500포인트를 지금 제시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 10,000포인트까지 좀 주도할 수 있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그 이슈가 무엇인가, 상승 동력이 무엇인가 하고 여쭤봤더니요. 지금 11명 가운데 10명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실적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의 투자가 확대가 되게 된다면 메모리 수요가 증가하고 그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으로 이어지면서 반도체 기업 중심의 상승 랠리, 그리고 결국에는 그게 우리 시장을 10,000포인트로 이끌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대 변수는 미국 금리로 잭슨홀 미팅과 9월에 FOMC를 주목해야 되지만 그 전까지는 반도체 기업들이 이끄는 주도적인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증권가의 센터장들도 내다보고 있는 만큼 반도체 주도의 장세는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 바로 미국의 ADR 상장 그 모멘텀 때문이겠죠. 이제 SK 하이닉스가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르면 다음 달 상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공모 규모가 최대 40조 원대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공모 규모도 현재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글로벌 IB 물량의 배분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글로벌 IB를 대표하는 4개사가 물량을 지금 10만 주가량으로 지금 배분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투자 통로가 확보될 것이라는 기대감, 특히나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도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하이닉스의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ETF 패시브 자금에 대한 유입 기대감도 있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ADR의 모멘텀을 우리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국내를 대표하는 메모리 관련된 기업에서 글로벌 시장을 대표하는 메모리 기업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의 ETF 중심의 수급에서 이제는 미국 반도체 ETF 수급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마이크론과 직접 비교가 가능하고, 현재 하이닉스의 주가가 많이 상승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마이크론의 주가의 위치와 비교했을 때는 저평가 구간입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에 동일하게 좀 상장이 되게 된다면 지금 해외에 있는 투자자들이 마이크론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서 저평가면 더 매수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매크로적인 이벤트에는 조금 더 취약할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금리라던가 아니면은 공매도의 타깃 가능성으로 인한 변동성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유념하셔서 투자를 좀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향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목표 주가와 함께 강력한 매수를 유지한다라고 지금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그냥 바이가 아니고 스트롱 바이를 유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이렇게 강력한 매수 의견을 낸 것일까요? 역시나 영업이익 전망치가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2026년 2분기 62조가량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올해가 275조, 내년에는 더 좋습니다. 무려 459조가량의 영업이익을 하이닉스가 달성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메모리의 쇼티지가 심화가 되고, 그러면서 HBM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내년 실적까지로 견인할 것이다라고 내다봤는데요. 3분기에 범용 디램과 낸드의 ASP를 보게 된다면 25%, 19%입니다. 마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유진투자증권에선 주목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ADR 상단까지 겹치면서 지금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SK 하이닉스를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모리 기업들의 PR 추이를 보게 된다면 지금 동반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그리고 있고요. 결국에는 AI의 캐펙스가 확대가 되면서 메모리 수요가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유진투자증권은 내다봤습니다. 특히나 하이닉스에 대해서는요, 추정치 상향 사이클이다라는 코멘트를 달았는데, 결국에는 실적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라서 주가도 함께 올라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역시나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내년에 영업이익 전망치에 대해서 무려 583조가량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ASP를 보게 된다면 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높아진, 전분기 대비 높아진 ASP를 볼 수 있는데, 범용 디램이 무려 49%, 낸드는 50%가량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업계 최대 메모리 캐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을 가지고 업체들과 계약을 할 때 공격적으로 가격의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것이고요. HBM의 점유 확대 기대감과 파운드리에 대한 모멘텀까지 가져갔습니다.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삼성전자는 큰 공장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가격을 주도할 것이고, 하이닉스는 기술력을 갖고 실적의 성장성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유진투자증권을 평가했고요. 이렇게 가격 인상을 주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메모리 업종에 투자를 보게 된다면 투자를 하는 것이 점점 더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공장 증설이 조금씩 줄어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공급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우려감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이게 가격 협상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내다본 것이죠.
반도체 기업들이 앞으로 조금 더 시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온기는 제한적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는 강하지만 시장이 정말 건강한지는 그 체력을 좀 확인해 봐야 되는 시장인데요. 왜냐하면 실물 경제가 조금은 불안하게, 그러니까 금리 인상 사이클에 가깝게 좀 나오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5월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5월에 원화 실질 가치 같은 경우에도 2009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물가의 부담감이 높아지고 원화의 약세 압력이 나타나는 만큼 한국은행 쪽에서도 금리 인상의 카드를 꺼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고요.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증시 자체가 강한 시장이라고 평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건강한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